어떻게 오빠 아이들은? 큰애는 어른이 됐지. 네. 아이들이 아니라. 군대가 있죠. 군대가 있어. 심지어 올 가을에 제대해. 오, 벌써네? 우리 군대 갈 때도 엊그저께 갔잖아. 그치. 근데 애 군대 보내려니까 진짜 이상하더라, 마음이. 이상하지. 이상하지. 그야말로 그냥 완벽한 도시애였는데 가서 산 속에서 막 그 며칠 동안 막 그 훈련 받고 막 이런 거 해.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면 뭐랄까 남자 같아지는 거 있잖아. 그냥 내 품 속에서 그 맘마미아에서 소피가 Sleeping Through My 그 노래 있지. 그러니까 손가락 사이로 뭐 이렇게 시간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작아서 항상 그냥 나한테 온 몸이 너무 쉽게 의지가 되던 애가 어느새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막 뭐 강화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깜짝 놀래. 그렇지. 근데 요새는 뭘 가르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생각을 못 한다 애들이. 근데 막연하게 뭐 이렇게 그 고등학교 시절 보내다가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잖아. 대부분 남자애들이 게임을 해요. 게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엄마랑 좀 약간 부딪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투닥투닥 하니까 그러면 준이야 내가 해보니까 아빠도 잡념이 생기고 막 이래서 좀 그 힘들고 할 때 기타 같은 거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다른 잡념이 없어져서 조금 괜찮더라 했더니 얘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기타를 갖고 이렇게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야. 그러더니 지금 자기네 학교 그 밴드부에서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아. 근데 둘째는 얘가 또 학업의 뜻이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일산 살면서 일산에 있는 엄마들이 모두 보내고 싶어하는 그 학원만 보내면 무조건 성적이 이만큼은 오르는 그런 신비의 학원이 있었어. 신비의 학원이 그래 그 학원 지역구마다 있어요, 보내려고 신비한 학원. 그래. 뭔지 알지? 있지.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노심초사 막 하는데 얘가 그 학원에 된 거야. 왜냐하면 그 학원은 A, B, C 반까지 있어. 돈만 낸다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럼. 근데 어떻게 D반을 또 창설을 해서 D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야. 신설에. 그렇지. 예, 신규 클래스. D반으로 들어간 것만 해도 뭐 우린 너무 기쁘잖아. 그럼, 왜냐면 그럼. 오를 테니까 이제부터. 근데 1년이 넘고 1년 반이 됐는데도 성적이 전혀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둘째가 왜 이 학원에 들어간 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성적이 안 오를까요? 그랬더니 너무 성실하고 너무 수업도 잘 듣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님 이 공부라는 것도 이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친구는 그 재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공부에.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천둥 바람 샥 부는 거 뭔지 알지? 신비의 학원에서. 그 천둥 번개 판정을 딱 받은 다음에 아 이건 이제 진짜 신비의 학원에서조차 얘는 이제 이런 판정을 받았으니까 답이 신비 없다. 아파트도 아니고. 신비 했는데 그 무렵에 딱 첫째가 대학을 갔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준서 과외를 내가 해볼까? 학원에서. 동생. 어머, 어머.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고전적으로 그거는 금기잖아. 가족한테. 남편한테 운전면허 그렇지. 운전 안 돼. 그건 남편한테 운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준이야 이거는 네 뜻은 가상하나 잘못하면 이거 가정 불화가 굉장히 크게 생긴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또 은근히 사업가 기질을 발휘하더니 딜을 했어? 가족 할인으로 원래 우리는 15,000원인데 시간당 5,000원 깎아줄게 이렇게 된 거야. 어머머.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이거 대부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아니야.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지 나는. 내가 정말 그렇다면은 한번 해보자. 기특해서 더 주지는 못할 문경 세상에. 아유 정말. 그래서 얘가 과외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우리 둘째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 애가 마음이 편하고 어. 형이 아, 노하우를 그대로 들었구나. 너무 이상하잖아. 그 신비의 학원에서도 안 되던 앤데. 그 내가 물어봤어. 너는 어떻게 형이랑 하면서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형은 자기가 알아들을 때까지 끈질기게 화를 안 내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첫째가 오빠를 닮았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지.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치. 진짜 이거 약간 휴먼 스토리 같다. 네. 눈물 날라.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 둘째한테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사람에게. 근데 화를 안 내고 화를 안 내고 끝까지 계속 이 사람이 반복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준대는. 기다려주고. 근데 형이니까 지금 나랑 제일 친한 술 친구도 아들이지. 애고 그 아들이고 밖에서 내가 대학로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어. 나도 일 때문에 이렇게 뭐 술 한잔 할 때가 있잖아 저녁 먹다가. 지도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때 있어. 그럼 문자가 아빠 어디야? 나 뭐 대학로 이러고 그러면 뭐 늦게 끝나나?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2차 집에서 콜? 문자가 와. 콜. 그러면 이따가 30분 안에 정리하고 집에서 만나. 이야. 이건 오빠가 누리는 최대한 행복이다. 그렇지. 너는 딸만 둘이잖아. 지금 이제 큰애가 5학년, 둘째 2학년, 11살, 8살인데 너무 예쁘겠구나. 딸이 있는 아빠라니 세상에. 그래. 하나씩 나눠 가졌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네 딸들은 배우하겠다 뭐 이런 얘기 없고. 배우 하겠다고 해요. 진짜? 첫째 같은 경우도 뭐 뮤지컬 배우 뭐 하고 밖에서는 되게 샤이하고 얌전해 어린애. 첫째 같은 경우 집에만 오면은 막 몸을 가만히 막 춤추면서 계속 얘기하고 아빠랑 얘기할 때도 막 아 진짜? 너무 그러면서 노래도 막 만들어서 막 하고 이제 둘째는 더 한 거지 대신 이제 언니가 그러니까 둘째는 더 하려고 그러니까 언니한테 안 지려고 그러고 영향을 같이 뭐 그러네. 야, 여기 봐봐 하고 막 동영상 같은 찍고 있으면은 언니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둘째는 이제 딱 그거 보다가 더 막 자기가 더 막 그 욕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나랑 거의 대본을 같이 읽어요 이제 어머나 세상에. 얘가 이제 빨리 그런 거에 끼도 좀 있고 관심 있고 어. 좋아해 자기는 그런 거 하고 싶대 엄마 아빠가 다 이런 일에 하면서 또 이제 접하는 게 이러다 보니까 뭐 엄마 촬영하는데 뭐 이렇게 따라갔다가 잠깐 뭐 감독님이 보고 이렇게 동네 그 친구들처럼 하는 거 이렇게 나와서 막 같이. 뭐 그런 것도 뭐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본도 볼 줄 알게 된 거야. 얘.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하다 안 헤어지면 야 손주라 왜 아빠 일로 와봐. 자 여기 신 사장이 너야. 자 큐. 막 해줘. 내가 이렇게 서로 대사 우리 외우느라고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둘째랑 나 그거 오히려. 진짜? 네. 정말 최고의 친구. 2학년인데. 2학년인데. 아 얼마나 좋아요 진짜. 우리가 이제 육아 같은 거 한번 이제 풀로 맡아서 할 때가 있잖아. 와이프도 일을 하고 이렇게 서로 번거 형도 그렇지, 어릴 때 다 그렇지. 겪었잖아 우리. 근데 나도 뭐 내 촬영도 하고 일도 하지만은 그런 날이 있으면은 혼자 힘든 거 하니까 엄마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육아를 어쨌든 더 가까이 늘 많이 하는 그치, 입장에 있으니까. 맞아. 주말 같은 때 하면은 밥 차려주면은 그래 하고 막 내 식대로 한다 해도 이제 또 금세 저녁 또 그쵸. 잠깐만 이번에는 그러면은 밥그릇 다 뜨지 말자. 한 번에 푸자 군대식으로. 자, 이렇게 펴놓고 딱 갖다 놓고 자 먹고 싶은 거 알아서 떠서 먹어. 드세요. 진짜 그냥 이렇게 숟가락 하나하나 밥 주는 것도 이제는 그것도 그렇지. 되게 지치고 시간 낭비. 맞아. 막 뭐 먹고 싶으면 막 요리하는 것도 해서 아무튼 그러다 보면 막 이제 다 이제 이빨 닦고 들어가서 씻고 자기 할 일 준비하고 막 얘기하면 나 이제 치우는 거지. 그리고 나도 이제 싱크대에 놓고 방에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제 뭐가 다 주방에서 이렇게 딸깍딸깍딸깍 막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또 뭐 저 뭐 가지고 노느라고 또 지금 뭐 어지럽히 그러나고 있나 보다 하는데 한참을 소리가 나. 뭐야? 왜 이렇게 나와봤더니 싱크대에서 둘째가 이제 키도 안 닿는데 고사리 손으로. 이런 뭐 이렇게 계단 하나 올라가서 고무장갑까지 끼고 아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몇 살 때? 최근이에요, 최근. 지금 2학년 돼서. 야. 자기들 뭐 놀이할 때 가끔 애들 뭐 이제 하는 줄 알고 나는 나도 아빠가 할게 그랬더니 갑자기 설거지가 하고 싶었어.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아빠 힘들잖아. 힘들까 봐 이러고. 와 내가 근데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오고 뒤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진짜 눈물이 확 올라오더라고. 뭔가 되게. 부모님한테 아직 얘기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막 좀 힘들고 스트레스에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막 집에서 하는데 아이들 주말에 좀 내가 혼자 케어하고 있으려면 그 티가 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아빠 저기 좀 산책 좀 하고 올게 나가면 문자가 와 있어. 아빠 어디가? 그래서 그냥 걷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아빠 뭐 힘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는 거야. 그래 알겠어. 지율아 고마워. 아빠 그만 한 바퀴만 돌고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답장을 막 하면서. 근데 아빠는 우리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런 글을 써. 문자를 내가 그래서 가다가 멈췄다니까 그 문자를 보고. 딸들은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또 그러네 인 거야.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어린애인데 그렇지, 그게 그렇지. 진심으로 비춰서 이제 진짜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고맙고. 돌아와서 좋은 예쁜 짓을 하네 둘 다. 오빠 큰애 작은애 거. 진짜. 형님은 그래도 이제는 그 먼저 고행의 어떤 그 과정과 길을 아, 몰라. 선행한 제 선배로서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리고 지금은 좋은 얘기만 한 거야 우리 둘 다. 알잖아. 친구 베스트 프렌드.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미래에 또 그럼. 자식으로 이렇게 돼서 뭐나 대환영이지.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 좋아 뭐 하는데 대환영. 만났더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세상 일이라는 난 게. 진짜 대환영이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